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관위도 24시간 불법선거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한수원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이 정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황룡사를 주제로 한 유물전시 특별전을 열고 500여 점의 관련 유물을 최초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필승을지를 다졌고 선관위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 선거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지만 많은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포항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 시의원 후보는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 효곡대의 수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무소속 모성은 손성호 후보 등 포항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 했고 한국당 이강덕 후보는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광역단체장은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000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유효 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을 얻게 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관위도 감시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 선거 차단에 나섰습니다. 저희 선관위는 24시간 신고 조사 체계를 갖추고 가용 인력을 당선 활동에 총 투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법 행위 146건을 적발했는데 불법 기부 행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인쇄물 배포 27건,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 22건, 허위사실 공표 16건 순이었습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례도 2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중단 없는 포항시정과 향후 포항 100년을 대비하기 위해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큰 도약의 시대를 열어 시민이 행복한 포항, 사람이 몰려오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재선에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오직 포항 선거 펀드를 어제 모금하기 시작해 3시간 만에 목표액 1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대만 후보는 후보 등록 뒤에는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을 계획으로 선거 이후 법정 선거 자금을 보전받으면 연 2.3% 이자를 더해 투자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00여 명이 법이 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이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또다시 한수원이 윤리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에서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73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임금은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낙찰 하한율을 87.9% 이상으로 정해놓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비를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 같은 경우는 임의로 5 내지 5%로 임금을 삭감한 것 자체가 한수원이 진짜 부도덕하다. 한수원이 정부 지침을 어긴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인건비 산정 기준 금액을 5%가량 낮추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용역직 550여 명의 임금 2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한수원은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사과나 손해배상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 초 용역 계약에서도 낙찰 하한율을 지키지 않아 공공연대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비를 정말 열악한 임금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비 깎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수원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3월 감사원이 주문한 대로 용역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계약 제도를 변경했으며 제도 변경 전 계약건까지 소급해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연대 노조는 용역 비정규직의 집단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부인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준하경 후보의 부인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부동산을 다운 계약서를 통해 팔아 탈세하고 주 후보도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준하경 후보는 진정서에 제시된 토지 매입가와 건축 비용, 당시 후보자의 지위 등 모든 주장이 허위 사실로 정치적 음해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주지역 시의원 후보 5명을 민주노총 후보로 선정해 공표했습니다. 후보 명단에 따르면 경주시 가선거구의 무소속 이종표 후보, 라선거구 무소속 박진만 후보, 바선거구 무소속 이강희 후보, 사선거구 민중당 정태준 후보, 자선거구 무소속 이훈택 후보 등 5명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이찬규 경북교육감 후보와 정의당 박창호 경북지사 후보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 경주지역 후보자와 정당을 상대로 환경의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맥스터 추가 건설 중단,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GMO 없는 학교 급식 등 18개 정책으로 각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립병주박물관이 황룡사를 주제로 한 유물전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황룡사 관련 유물 500여 점이 최초로 공개돼 웅장했던 황룡사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86cm에 달하는 거대한 망새가 황룡사의 웅장했던 규모를 말해줍니다. 보물 1870호 찰주본기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운 경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목탑 내부에 사리를 안치하는 사리기와 관련 유물 등 500여 점은 발굴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황룡사가 사실은 신라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이 전부 다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황룡사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라 최대 사찰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황룡사에는 거대한 9층 목탑과 세 채의 금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망새뿐만 아니라 대형 경첩과 못, 수막새와 도자기 등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황룡사의 주지는 신라 전체 불교계를 통솔하는 그 수장, 국통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명실상부하게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습니다. 황룡사의 옛 모습은 각종 유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도 복원돼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000년 전 황룡사의 웅장한 모습을 되살려낸 황룡사 특별전은 오는 9월 2일까지 경주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본격적인 노선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시외버스 업체는 최근 전체의 33.8%인 145개 노선의 운행 횟수 감축 또는 단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선 조정안을 경상북도에 신청했습니다. 또 시 지역 시내버스와 군 지역의 농어촌 버스도 현행 노선의 30%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시군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업계의 일방적인 감축 계획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공공운수노조 대경버스 지부는 대시민 선전전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촉탁지 버스기사 채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버스노조는 포항버스회사가 포항시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퇴직 기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특별감사와 버스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반도 종단 철도 조기 개통과 북방 경제시장 개척을 염원하며 동해 중부선 열차 탑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방 경제 교역 활성화를 위한 경북 지역 실크로드 청년 CEO 개척단이 대거 참석해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맞아 한반도 종단 철도 조기 개통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동해선 영덕 삼척 구간은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이며 강릉 제진간 미개통 구간은 조속한 사업 진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웠습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3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내일까지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면서 얇은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 역시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 25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지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목요일에 마련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